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무빙에서는 원작이 없는 인물들이 있었죠. 강풀 작가의 이야기 주제가 잘 들여다 보이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가의 중요한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임재석의 벌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빙의 이야기에서 임팩트를 남겼던 건 싸움에서 지고 죽게 된 북한의 요원들이었습니다. 초능력자들의 액션 대결인데 싸움에 져서 죽게 되거나 도망가게 되는 북한 요원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면서 임팩트를 남겼죠. 물론 그건 강풀 작가의 세계관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집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개인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집단은 초능력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작가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히 북한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묵살하는 가장 극대화된 집단이니까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편하고 익숙하면서도 지나치게 감상적일 수 있다는 선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잘 끌고 왔기에 북한 요원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거부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강풀 작가의 작품이 그렇죠. 늘 사람 이야기입니다. 집단 속에 매몰돼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개인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개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념이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고 가치죠.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강풀의 원작이 없는 인물 임재석이 나왔죠. 임재석의 서사가 생각보다 알찼습니다. 어릴 때 탈북을 하고 남한으로 오려던 부모가 체포가 돼서 총살을 당하고 어린 재석은 지하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극한 곳이었죠. 북한 병사들은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어린 재석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러다가 재석이 기력자라는 걸 알게 된 김덕윤이 재석을 꺼내게 되고 정원고등학교에 작전에 투입된 후에 죽게 됩니다. 재석이는 변절자가 된 부모님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지옥 같은 동굴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필사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벌레를 잡는 거죠. 첫 장면에 보면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재석이가 갇혀 지냈던 거죠. 온몸이 간지러워지니까 벌레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 벽을 손으로 치고 손자국이 나면서 아마도 기력자라는 걸 북한에서 감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죠. 그때 재석이가 혼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벌레를 잡아야 해. 안 그러면 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녀라는 말이었죠. 죽은 사람으로 인해 벌레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벌레를 잡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두식이가 수감되죠. 인기적을 확인한 재석이 죽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도 안 죽을 테니 죽지 말라고 벌레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나도 살 테니까 죽지 말라던 재석의 이야기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살아보자는 거죠. 이 재석이의 대화는 강풀의 원작 브릿지라는 작품에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길을 쓰는 영탁이나 박자기 선생의 이야기, 또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에 중요한 주제의식이기도 하거든요. 며칠 후에 재석이 두식에게 죽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들리지 않으니 재석이 혼잣말을 하죠. 죽었구나. 나도 이제 죽어야 갔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후에 두식이 그러죠. 삽시다. 살아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재석이 자살을 멈춥니다. 재석이를 살렸던 말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죽어야 갔디. 사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살아있다는 거, 그게 더 이상하기는 하죠. 그것도 수십 년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나도 죽는 게 맞는 거지라고 재석이 결심을 합니다. 포기하게 됐죠. 벌레가 더 생기니 죽으면 안 된다고 했던 재석이 그렇게 벌레를 필사적으로 잡아내며 버텼는데 혼자서는 벌레를 이겨낼 수가 없던 거죠. 재석이의 벌레는 뭘까요? 벌레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존재가 벌레입니다. 그 벌레가 온몸을 간지럽힙니다. 실제로 몸을 마구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던 건 아니지만 강박과도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재석에게 있습니다. 재석이 몸에 붙고 재석이가 머무는 공간에 돌아다니는 존재가 죽음입니다. 그 벌레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재석이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그곳이 지옥 같은 곳입니다. 자살을 멈췄다고 해서 그 동굴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죽어나가는 공간이고 벌레가 기승을 부리는 공간입니다. 그때 용득이와 김덕윤이 찾아오죠.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하고 제발 여기 있게 해달라고 했던 여전히 벌레가 드글드글 기생하는 공간인데도 재석은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밖은 너무 밝아서 싫습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죠. 기력자로 이용당하는 게 싫어서 나가는 게 두려웠던 말이기도 했지만 재석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 죽음도 담겨 있죠.
벌레가 생각과 정신을 갉아먹을수록 두려운 건 밝은 세상이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일수록 삶에 의욕이 없을수록 바깥을 나가는 건 고욕이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암막 커튼을 치고 혼자 있고 싶죠.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 햇빛을 보라고 하잖아요. 땀을 흘리고 햇빛을 자주 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익숙하고 길들여지면 벌레가 있는 그 어두운 공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힘겹게 벌레를 잡아야 하지만 그 환경에 머무는 한 벌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초능력자로 나가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재석에게 있었겠죠. 아무튼 재석에게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재석이를 바깥으로 나오게 했던 건 용득이의 말이었죠. 우리 같이 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재석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재석이를 재석이가 되게 비로소 이름을 불러주며 꽃이 되게 했던 사람은 용득이었죠. 그래서 재석이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자살을 막았던 두식이의 말은 살아봅시다였죠. 두 번째, 그 벌레들 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던 용득이의 말도 우리 같이 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한의 초능력자의 말과 북한의 초능력자의 말이었죠. 그래서 재석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북한에 철저하게 이용당할 뿐이긴 했지만요. 죽음이라는 결과는 같았죠. 그런데 재석이의 죽음은 동굴 안에서 벌레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빛을 바라보고 동굴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눈송이도 보았고 그래서 참 고운 게 뭔지도 알고 죽게 됐죠. 벌레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쳐서 죽으려고 했던 비참한 동굴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고운 눈송이를 보죠. 재석이 필사적으로 벌레를 잡던 건 죽지 않기 위해 버텨내는 걸 상징합니다. 이건 강풀 작가의 메시지와도 연결되죠. 강풀 작가의 작품에는 개인의 죽음, 개인에 대한 연민, 자살이 나옵니다. 특히 브릿지는 그 개인들의 죽음을 지켜내고 막아내려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개인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상징적인 장치로 사용된 게 벌레 같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을 파먹는 벌레죠. 사람의 정신을 파먹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전염병과도 같죠. 옆에서 라면을 먹으면 라면이 먹고 싶듯이 누군가 포기하는 상황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 역시 영향을 받게 되죠. 자살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일수록 자신의 가치가 쓸모없게 느껴지고 존재가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1등이 기억되는데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명화가 더 된 사회일수록 우울증도 높고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개인의 가치가 도구화되고 폄하되는 공간, 죽음과 같은 벌레가 좀먹는 공간, 재석이 머물던 그 공간이 빛 하나 없고 탈출구 하나 없어 보이는 답답한 현대사회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